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70대 노부부가 마주한 충격적인 순간. 바로 성인이 된 자식으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연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희한테 좀 보내주세요. 월 100만 원, 두 분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었던 그 돈을 손주 학원비로 보태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빠듯한 노년의 삶에서 자식들은 부모의 연금을 마치 공공복지 자금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과연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존까지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깊은 생각에 빠지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수 씨 올해 75입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삶이었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의 아내 박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손이 닿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하고 학교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자신의 옷은 몇 년씩 입어도 아이들 옷만큼은 늘 깨끗하게 입혔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세 자녀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첫째는 중견기업 과장, 둘째는 교사, 막내는 자영업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었죠. 하지만 철수 씨 부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낡은 전세 아파트 한 칸과 달아빠진 몸뚱이, 그리고 월 100만 원 남짓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전부였습니다. 자녀들 결혼할 때 마지막 저축까지 털어준 뒤였으니까요. 그래도 철수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게 우리한테 효도지 뭐.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실제로 명절이면 자녀들이 찾아와 용돈도 주고 가끔 외식도 시켜줬으니까요. 철수 씨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70 중반이 되면서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당뇨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순자 씨도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죠.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의료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쌓이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철수 씨는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밤 교대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재활용품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보태려고요. 두 분의 수입을 합치면 월 19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월세 5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40만 원, 병원비 30만 원, 통신비와 각종 생활비 30만 원. 계산해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빠듯한 생활이었습니다. 여유라곤 전혀 없었죠.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철수 씨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돼.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것이 철수 씨의 신념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던 부모가 노년에 품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하지만 그 자존심마저 지키기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철수 씨가 경비실에서 택배를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딸에게서 온 전화였죠. 딸은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좀 어때요? 어머니는요? 응, 우리 괜찮아. 너는 잘 지내고? 짧은 안부 인사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딸의 목소리 톤이 조금씩 바뀌더니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아시다시피 민준이가 이번에 특목고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학원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나가요. 철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주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아버지 어머니 연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한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몇 달만이라도요. 민준이 입시 끝나면 바로 갚을게요. 순간 철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딸이 뭐라고 했죠? 연금을 보태달라고? 그것도 손주 학원비로? 얘야, 그건 좀. 철수 씨가 말을 더듬자 딸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벌이가 빠듯해요. 남편 월급도 오르지 않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애들 교육비는 감당이 안 되고 그래도 민준이가 좋은 대학 가면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도 좋은 거잖아요. 손주 잘 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자랑거리지 않아요? 철수 씨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병원비는 나라에서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저희보다는 여유 있으시지 않아요? 여유? 월 190만 원으로 빠듯하게 사는 삶이 여유로워 보였던 걸까요? 철수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얘야, 이 돈은 아빠 엄마 살아갈 돈이란다. 병원비도 많이 들고 약값도 만만치 않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가 부모님보다 먼저 챙겨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들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 씨는 한참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이 부모의 생존비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순자 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자 씨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살 돈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철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을 뿐입니다. 며칠 뒤 철수 씨 부부는 경로당에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연금 통장을 달라더라고. 나중에 갚는다면서. 근데 벌써 1년이 넘었어. 우리 며느리는 아예 시어머니 연금 카드를 본인이 들고 있어. 생활비 준다면서 알아서 관리한대. 그런데 정작 나한테는 용돈도 안 줘. 손주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매달 50만 원씩 보내라더라고. 안 보내면 손주 못 본다고 협박하듯 말하고. 철수 씨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연금은 마치 가족의 공공자금처럼 취급받고 있었던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2%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노인은 25% 미만이었죠. 즉 노년층이 자녀 세대에게 더 많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노인 빈곤율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전체 노인 중 40% 이상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녀에게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녀가 요구하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째, 자녀 세대의 경제적 압박이 큽니다. 집값, 교육비, 생활비 모두 급등했지만 소득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연금이 유일한 돌파구처럼 보이는 겁니다. 둘째, 전통적인 효 문화의 왜곡입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손주까지 지원하고 노년에도 자녀를 도와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일방적인 헌신만 요구받는 겁니다. 셋째, 부모 세대의 죄책감입니다. 내가 더 벌어서 자식한테 물려줬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부모의 연금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평생 일하며 납부한 보험료의 결과물이고 노년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돈은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병원비, 약가, 식비, 주거비를 제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손주 학원비나 자녀의 사업 자금으로 내놓으라는 건 부모에게 당신의 생존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수 씨는 경로당에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뭐든 해줘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인간인가? 그 답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고민 끝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절의 말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얘야, 그게 아빠가 결국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희생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무시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죠. 이제 와서 나도 필요한 게 있다고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또한 버림받을 공포도 작용합니다. 만약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면 자녀가 자신을 멀리할까봐 두렵습니다. 명절에 오지 않을까봐, 손주를 보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요구도 들어주게 됩니다. 순자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안 주면 애들이 섭섭해할까봐 걱정돼요. 그리고 손주 교육이 중요하다는데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부모 세대가 빠지는 함정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반면 자녀 세대는 어떤 심리일까요? 많은 경우 그들은 진짜로 부모가 여유롭다고 착각합니다. 부모님은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나라에서 지원도 받으니까 우리보다 낫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노인들의 주거는 대부분 전세나 월세입니다. 연금은 기초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가계부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기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지난번에 민준이 학원비 이야기했었지? 아빠가 많이 고민했는데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딸이 표정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요? 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얘야, 아빠 엄마 한 달 수입이 190만 원이야. 여기서 월세, 공과금, 식비, 병원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어. 여유가 있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란다. 첫째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는 애들 키우느라 더 힘들어요. 부모님은 이제 다 키우셨잖아요. 그 말에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철수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희들이 힘든 거 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야 해. 우리도 먹고 아프면 병원 가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해.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그날 이후 자녀들과의 관계는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필요를 솔직하게 말한 날이었으니까요.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부모의 노후 자금은 가족의 예비 자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남은 생을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부모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효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끝없이 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세대 간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실제 경제 상황을 모릅니다. 부모들은 자식 앞에서 어려운 내색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침묵은 오해를 낳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도 어렵다고 말해야 합니다. 넷째, 자녀 세대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손주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조부모의 연금까지 끌어다 쓰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대 착취입니다. 자신의 경제력 범위 내에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돼야 합니다. 개인의 윤리나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 청년 세대의 경제적 압박, 교육비 부담. 이 모든 것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철수 씨는 지금도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씨도 여전히 폐지를 줍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표정은 이전보다 조금 밝아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한 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살 권리가 있잖아요. 순자 씨의 말에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마지막 생존비까지 내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도 자신의 노후를 지킬 권리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부모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다고 해서 노년에도 계속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라면 부모님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당당하게 나도 필요한 게 있다고 말하세요.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세대 간의 건강한 경계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